진짜 환경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원래는 제가 이제 낙동강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보를 해체하고 뭐 상시 개방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계속 내고 있는 출판사를 위해서 광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16년부터 2020년 지난해까지 낸 책들인데 그 중에서 책에 대한 소개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지영규제 주필님과 9월 달에 그 저서와 역서 소개에 대해서 쭉 그걸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나오는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는 이 책인데, 이거는 원래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개정 정보판을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행히 저도 몰랐는데, 자유기업원에서 지난해 추천도서 50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줬습니다. 이 환경재난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잘못되면은 이것을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을 오대오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탈원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아무도 이 원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해일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오해해 가지고 말입니다. 오도해서 이런 탈원전 정책, 거기다가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45개 지난 1800년대에 있었던 런던 콜레라 사건부터 해가지고 미나마타 사건, 후쿠시마 사건 말씀드렸던 그 사건 또 거기다가 그 스리마일 사건 같은 것도 미국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죠. 거기도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건도 여기 나오는데 거기도 아주 사실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런 내용들만 쭉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재난 사건을 바로 알아야지 말이에요. 이 정책에 바로 우리가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그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쓴 책인데 아마 관심 가지고 보고 나머지 책들은 저기에 지난번에 유튜브에 저서와 역서 소개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혼자 지내실 시간이 많을 건데 그럴 때 책을 보는 것이 아마 상당히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선물도 말이에요. 책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어문학사에 제가 쭉 책을 냈는데 여기에 전화를 하면은 여러 권을 동시에 구하면은 어떤 물류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할인도 하고 사인도 필요하면은 제가 가서 사인해서 보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애용해 주십시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이번에 나왔던 이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월요일 날 나왔는 이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 4대강 보호 해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고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지난번 월요일 나오는 이 보도 자료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물길 열린다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지난번에 원래 했던 이거 말이에요. 금강에 있는 세종보, 공주보, 세종보를 이렇게 이 세종보죠.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이 위에 있는 교량만 두고 밑에 보를 다, 그게 완전히 보는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죽산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그리고 여기에 뒤에 있는 성촌보와 백제보는 상시 개방한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유형물관리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한 3번 정도를 지난 10월 달에 정리해서 여기에 올려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태계 문제, 두 번째가 이제 검증된 환경 사기, 뭐 녹조 수질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성 문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보도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수질 생태계 개선 효과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뭐 물흐름 개선, 녹조 감소, 뭐 멸종 위기 생물 재출현, 생태계 건강성 향상, 뭐 자연성 회복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전체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정부는 말이에요. 강에 이렇게 모래톱 있고 이 수변 공간이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강에 뭐 축구장 161배의 모래톱이 생기고 수변 공간이 628배의 수변 공간이 생겼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하나가 뭐냐. 물 흐름이 좋아졌다. 근데 이 물 흐름이 좋아진 거는 결국은 큰 강이 개천이 됐다는 거예요. 자연성 회복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실제로 이 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강의 자연성 회복이 아닙니다. 아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녹조가 줄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여름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걸 제가 뒤에 강우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재출현을 했다. 이것도 결국은 개천에서 주로 멸종생물 위기종은 멸종위기 생물종은 전부 다 개천에 사는 것들이 그래 개천성이 회복됐다. 이걸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퇴적물 속에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했다. 이 퇴적물이 어떻게 유기물이 적어졌다.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은 수질이 나빠졌다는 걸 스스로 지금 알리는 지금 그런 이 잘못된 보도예요. 거의 뭐 그 나와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류나 저서동물의 건강성 지수가 증가했다. 이것도 결국 뭔가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건강성 지수가 악화되는 거죠. 이 생태계의 건강성 지수가 왜 악화됐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차례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석사, 박사부터 지금까지 이 큰 강에 주로 우리 이 문명강들, 대도시를 지나는 큰 강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음을 내가 오늘 그대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물 흐름이 개선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의 강은 산업화 되기 전에 강에 물이 저래 흘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위에 댐을 막고 물을 많이 쓰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저게 이제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바로 영산강의 모습이죠. 저걸 이제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하듯이 똑같이 볼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물을 채웠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래대로 자연성으로 가는 거죠. 강의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이번 정부는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성을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말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지금 검강 같은 경우는 웅진이 바로 곰나루지요. 저기까지 배가 들어왔고 영산강은 나주 영산포까지 배가 들어오는 큰 강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댐을 막고 농사 지으면서 물을 쓰고 하니까 지금처럼 저래 된 거를 저렇게 강에 물이 없는 것을 물을 보러 가지고 채우는 거죠. 저게 이제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다 하는 문명강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니? 이게 바로 자연성이지. 이게 자연성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녹조 문제도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녹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녹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름철 수온이 상승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우점종 많이 사는 종이 달라지는 건데 보십시오. 원래 이게 생태계입니다. 물속의 생태계인데 맨 아래는 뭐냐. 이 식물들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수초 같은 것들이 광합성을 해야지 저것을 먹고 그 위에 물벼룩, 뭐 달팽이,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겨울이나 이게 온도가 낮을 때는 규조류라 해가지고 이 색깔도 잘 안 보이고
저런 식의 이제 자라다가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 우리나라는 보통 한 7월에서 한 8월 정도가 되지요. 그때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라는 저런 종들이 발생 온도도 25도에 35도만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런 남조류가 자라는 거죠. 근데 저 남조류는 이렇게 위에 뜹니다. 위에 뜨니까 저게 이제 마치 나쁜 남조류로 계속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과거에도 많이 생겼죠. 근데 보가 있으면서 뭐가 되느냐? 보에 걸리 있는 걸 가지고 보 때문에 생겼다고. 쓰레기가 댐에 걸리고 보에 걸리면은 그 쓰레기가 위에 생겨가지고 보에 걸렸는데 그 보 때문에 쓰레기가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또 그리고 저게 왜 많이 생기느냐. 교과서에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은 저기에 있듯이 온도하고 태양광하고 영양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교가 저기에 있는 게 바로 제가 이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배워갖고 또 가르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런 책도 쓰고 했죠. 이 책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문명강이 무엇이고, 저 강이 뭐 어떻고, 또 그다음에 호수가 왜 물이 깨끗하냐,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깨끗하다 이런 문제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근데 저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했는데 계속해서 물이 천천히 흘러서 저게 이제 생겼다고 주장을 한 거죠. 유속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은 이제 이번에 이 보도자료에 여기에 이 보도자료에 보를 개방했더니까 여름철 녹조가 줄었다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됩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 보를 개방하니까 녹조가 더 많이 생겼어요. 이게 당연하죠. 보를 개방하면은 녹조가 더 많이 생겨요. 저기 세종보에 물이 차 있으면은 말입니다. 여름철 이렇게 더워도 물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보를 개방해 보니까 여름철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게 2018년도에 세종보에서 찍은 거죠. 찍었고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 연합뉴스 같은 데서 보를 개방했더니까 남조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이제 보도되고 했던 거죠. 그 왜 그러냐. 여름철 방금 이야기했듯이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물이 많을 때는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게 물이 없으니까 쉽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영양물질들이 희석이 돼가지고 농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대전에서 내려온 물, 청주에서 내려온 물 여러 가지 비료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저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저런 것도 2018년 8월 17일 날 4대강 녹조 사기 증거 나왔다고 유튜브에 왜 그런지 그 당시에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것부터 다 돼 있으니까 저걸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저기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금강에서 말이에요. 2019년도하고 2020년에 녹조가 저래 줄었다. 저게 바로 여기 보도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보 때문에 이것이 녹조 현상이 감소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이 강우 일수예요. 지금 기상청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2018년도는 말이에요. 녹조가 많이 생겼을 때 그때 7월 1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비가 온 날이 사흘이에요. 그러나 2019년도는 며칠이냐? 18일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온 거죠. 이틀에 한 번씩. 그 다음에 2020년도는 잘 아시겠죠? 작년에 말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죠. 거의 40일 동안에 29일 날 비가, 29일이나 비가 온 거죠. 비가 오니까 당연히 이것이 뭔가 하면은 물이 빨리 흐르고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물이 이제 시원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속이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 뭔가 하면은 2019년과 2020년은 비가 와서 이게 많이 와가 녹조가 줄었는데 보 개방 때문에 줄었다고 지금 거짓말하면서 보를 해체하겠다고 세종보, 공주보 해체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비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여름이 시원하죠. 이 대전에 이제 우리 기상청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대전에 여름철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기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18년하고 19년을 같은 날짜 7월 1일이면 7월 1일 8월 1일이면 8월 1일 같은 날짜를 온도를 빼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2019년이 2018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뭐 같은 날 어떤 날은 보통 평균 기온이 6도 뭐 4도 3도 온도가 훨씬 시원한 거죠. 그리고 2020년은 더 시원해요. 18년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녹조가 안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은 심할 때는 뭐 8도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한 여름이 바로 2020년과 19년이 됐는 거죠. 이것 때문에 녹조가 안 생겼는데 볼을 개방해야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것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영산강도 봐요. 영산강도 녹조가 줄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개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산강에 보면은 광주에서 우리가 기상청에 나온 데다 보면은 여기에 19년에는 14일 날 비가 14일이나 비가 왔고 바로 24일이나 영산강에 이렇게 비가 강우량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 영산강 그 광주에 우리가 얼마나 기온 차이가 나느냐. 바로 2018년하고 19년을 비교하고 18년하고 20년 비교하면 보십시오. 굉장히 시원한 여름이니까 이것이 이제 녹조가 안 생기는데 근데 나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에 있는 뭐 정부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걸 뭐 잘 모르니까 밑에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된다지만 여기 보면 전문가 뭐 민간위원회를 27명이나 뒀는데 그 27명을 대충 제가 뭐 이름은 봤는데 강을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죠. 아닌 분들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모르고 지금 엄청난 거짓말이 들어있으면데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보십시오.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이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종시에 세종보에 흰수마자가 나왔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은 주로 지천에 산다. 큰 강에는 말이에요. 주로 잉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는데 이 흰수마자의 경우도 보십시오. 여기에 주로 뭔가 하면은 뭐 한강에는 저 위에 뭐 삼이천이가 그다음에 금강에는 저기 청량에 있는 지천이라고 이게 작은 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또 경북 저기 저 오면은 저 낙동강에는 내성천에 저렇게 살고 이것이 어떻게 사는가도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심 1m 이하의 여울에서 살아가고 뭐 사람들이 오고 하면은 잽싸게 그냥 모래 속으로 파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강 바닥에 이제 모래에 산고인데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금강이라는 데가 이 큰 강인데 말이에요. 물을 다 빼버리니까 이게 마치 지천인 줄 알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이제 재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가면은 저게 흰수마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산다. 상류와 중류에 산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어떤 저게 뭐 1m 이내에 저것이 수심 1m 이내에 살고 하는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그 흰수마자 나왔다고 얘기할 때 흰수마자도 싫어하는 4대강 보호 해체. 만약에 저 흰수마자 때문에 저걸 볼을 해체하게 되면은 다른데 물을 지금 우리가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 금강 같은 거는 지금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은 지천에다가 지천댐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지천댐 만들면은 거기에 원래 살아야 되는 흰수마자가 못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지천들, 지천 지류를 관리를 해야지 거기에 주로 이제 산다는 것.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자료에 우리나라의 주요 고유종들이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거기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게 뭔가 하면 태적물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었다. 그 의류와 저서동물의 건강성 지수가 증가했다. 이것도 지금 완전히 잘못된 판단하고요. 이 말은 결국 뭐냐? 강 바닥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강 바닥이 깨끗해졌고 개천에 사는 물고기가 와가지고 마치 개천에 사는 물고기가 큰 강에 오면은 건강성이 증가했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강 바닥이 깨끗했다는 것은 결국은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지금 없어요. 강 바닥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수질은 어떻다는 말은 없어요. 그걸 제가 다시
저런 강이 저렇게 이제 볼을 만들고 물이 차면은 원래 물에 있던 여러 가지 이물질이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바닥은 더러워지고 바닥에는 유기물이 쌓이고 대신에 물은 깨끗해지는 게 저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수의 물이 강물보다 깨끗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그리고 이게 강물이 깨끗해지려고 그러면은 저게 제가 영어에 있는 그대로 썼는데 7가지 강이 자정하는 7가지 중요한 기작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물이 많으니까 희석이 되고 바닥에 가라앉는 바로 저거지요. 저 현상 때문에 바로 저게 저 바닥이 유기물이 증가하는데 그 가라앉지 않으니까 유기물이 마치 말이에요. 유기물이 적어졌다. 그것이 좋은 것이냐 지금 호도를 하고 있어요. 저것 때문에 가라앉으면 뭐예요? 뻘이 생기고 저 뻘을 뭐가 먹느냐? 실지렁이가 먹고 그 실지렁이를 바로 물고기가 먹어버려가 저게 하나의 자정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밑에 있는 실지렁이라든지 붉은 깔따구를 청소동물에 강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동물인데 그 청소동물을 나쁜 걸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바닥에 저런 게 쌓이면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강물에 있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저런 식으로 청소를 하고 그 청소하는 지렁이를 물고기가 먹고 그러니까 4대강 사업 후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강에 지금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마치 잘못된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강이 저렇게 있으면은 저런 지천이 있고 본류가 있으면은 지천에는 주로 뭔가 하면 유수성 어류라 해가지고 빨리 흐르는 물에 자라는 물고기가 사는 거죠. 그리고 본류에는 주로 정수성 어류, 정수성이란 물이 머물러 있는, 머무를 정수라는 거죠. 모여 있는 그런 물에 사는 물고기가 사는데 저것이 이제 개천이 되니까 위에 있는 유수성 어류가 내려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건강성 지수가 증가했다는 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개천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이것이 큰 강이 개천된 결과를 가지고 마치 이게 건강해졌다. 거짓말 하는 거죠. 그 수량은 줄고 결국은 뭐냐. 수질은 나빠진 것이 현상이고 그걸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생태계 건강 기술은 지금 현재 볼을 해체하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금강 세종보 위에 공주보 위에 뭐냐면은 대전시가 있고 청주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저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내려오거든요. 광주도 마찬가지죠. 광주 150만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내려오는데 이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저렇게 내려오면은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하수 처리장 방류수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먹었던 약품들을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약을 먹으면은 말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은 뭔가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약효를 발휘하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매일매일 먹는 약품들이 그냥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거지. 90%가 간다. 하수 처리장으로 가면은 그게 처리가 안 되고 한 10 내지 30%는 그냥 강으로 가는 거죠. 그 강으로 가면은 우리가 먹었던 약을 뭐가 먹느냐? 물고기나 물 속에 있는 여러 생물들이 이걸 먹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하수 처리장 방류수 때문에 물고기가 순놈이 암놈처럼 되고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가 흘러 들어오는 강에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빨리 희석해 주는 게 된다. 그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많이 올려놨어요. 특히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줄이느냐. 그런 혼합 수역에 대해 가지고 수학적 모델도 하고 해가지고 저 분야를 제가 잘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저걸 볼을 해체해야지 건강해진다고 지금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가 뭐냐. 하수 처리장의 마지막에 뭐냐면은 소독을 하는데 그 소독 부산물이 저쪽으로 흘러오는 거죠. 근데 이 소독 부산물이 흘러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 소독 부산물 때문에 물고기도 저렇게 암이 걸려요. 지금 영어로 제가 그냥 전화왔는데 캔서 인 피시라 해가 구글 들어가 봐요. 물고기가 암 걸린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소독 부산물이 있으면은 물고기들이 알이 제대로 부화가 안 돼요. 알 부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 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건강성이 나빠지는데 볼을 이렇게 해체하고 강에 물을 빼버려야지 건강해진다고 말이에요. 이런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적어도 몇 명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있다는데도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또 보개방으로 사실은 수질이 나빠졌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고 바닥에 유기물이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 보개방 후에 나왔던 자료 갖고 통계 처리해가지고 제가 신문에도 주고 했죠. 수질이 나빠진 거죠. 이게 건강에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또 환경부 내에서도 이걸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가지고 수질이 나빠졌더라. 그 나빠진 것인 보고하기 뭐 하니까 전문가 10명 불러놓고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요. 퇴적물이 좋아졌다고 이 자료에 여기 들어있어요. 퇴적물에. 거기 보니까 볼을 개방을 하니까 강바닥에 유기물이 많이 줄었다. 마치 그것을 좋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 있는 자료에. 여기 있는 자료가 뭔가 하면은 백제보 어떻고 영산강에 성촌보, 죽산보에 여기에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었다. 그 유기물이 그 물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자정이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지금 엉터리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영산강 보개방 후에 수질 변화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마침 우리 연구실에 이걸 가지고 논문 쓰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영산강을 보면은 저기 보면은 2014년 그때는 물이 차 있었을 때예요. 그러다가 2017년부터 볼을 개방했어요. 이때부터 볼을 개방하니까. BOD라는 물질이 어때요? 바로 수준이 나빠졌죠. 요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죠. 저 위쪽이 뭔가만 강주 쪽이고 아래쪽이 영산강 하원 쪽인데 보십시오. 볼을 개방하니까 BOD가 다 나빠졌잖아요.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저건 통계 처리하면은 금방 나와요, 저게. 저런 식으로 이제 나빠진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저거는 이번에 언급을 안 했지요.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COD라는 물질이에요. COD도 17년도 볼을 개방하니까 나빠졌잖아요. 이렇게. 눈에 뚜렷하게 이렇게 이걸 보이잖아요. 그 광주 쪽부터 해가지고 학원 쪽까지 계속해서 저렇게 눈에 보이듯이 저게 나빠진 거죠. 그나마 보개방 후에 저렇게 비가 많이 오고 했어도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은 비가 그렇게 19년, 20년 비가 더 안 왔으면은 더 저게 눈에 띌 거라고. 이것도 보십시오. 부유물질 얼마나 탁하냐. 이 보십시오. 탁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개방 후가 확실히 보이고 이것도 보면은 바로 엽녹소가 어떠냐. 이게 바로 이제 저게 여름 되면은 남조류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저게 되는데 녹조가 되는데 저 말은 결국은 뭐냐. 바로 이 볼을 개방하니까 녹조가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예요. 그걸 보면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저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의도적으로 보해체를 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저게 나오고 저 자료가 어디냐. 우리나라의 지금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다 있는 데이터예요. 제가 앞에 썼던 기상 자료는 기상청에 있는 자료고 이거는 뭐냐 환경부에 있는 자료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나빠진 수질을 만약에 이제 마지막 이 슬라이드입니다. 나빠진 수질을 경제성 분석에 넣으면은 보해체 못하는 거죠. 물론 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경제성 분석도 잘못된 분석이죠. 잘못된 분석이지만은 이분들이 했던 그 잘못된 분석에도 저 보해를 개방하고 볼을 해체하면은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 들어가면은 보해체 못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이제 볼을 해체함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보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80% 가지고 해체 비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에서 우리가 얻어 쓰는 물 대신에 지하수를 파쓰고 하면은 어떻게? 근데 지하수도 없는 지하수인데 그걸 파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비용을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고 그다음에 편익을 수질이 좋아지고 수생태계가 좋아지고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BC값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2.9이고 1.8이고 1.08이고 2.54라 해가지고 세종보, 공주보, 그다음에 무슨 죽산보 해체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그냥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볼을 해체하면은 수질과 생태계가 나빠지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또 특이하게 말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수질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백제보는 나빠진다고 마이너스 값을 재놨어요. 근데 백제보만 마이너스 할 게 아니고 전부 다 수생태계라든지 수질을 다 마이너스로 집어넣어 가지고 다 나빠지는 거니까. 그럼 해체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못하는 거지. 근데 특이하게 말이에요. 여기 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세종보를 해체하고 싶어가지고 세종보에는 다른 배보다도 훨씬 수생태계에 이게 수생태계가 나빠진다 해가지고 엄청난 다른 데보다도 보도 작은 보인데 이렇게 754억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죽산보도 저걸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수질에다가 일부러 1000억이 넘는 저걸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해체하려고 비용 편익 분석에 저런 값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경제성 분석 방법도 잘못됐지요. 비용 편익 분석을 할 게 아니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쓴 이 책에도 나와요. 이게 수질관리학 여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다 뻔해야 아는 거죠. 환경에서는 이게 수질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지느냐 돈으로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했는데 방법 잘못됐죠. 잘못됐지만은 또 뭐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수질 수생태계를 고려하면은 보해체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이 나오는 이 보도 자료가 너무나 그러다가 이걸 뭐 우리나라 국민 세금을 530억인가 뭐 썼다는 거죠. 써가지고 이 잘못된 아마 지역 주민들은 이걸 잘 보시고 아마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체를 보고 봐십시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잘못됐고 이 지금 4대강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론적으로도 지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고 선진국에도 지금 다 이렇게 문명강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맑은 물과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보를 만들어 가지고 수질이 좋아졌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또 보를 개방하니까 나빠졌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런 결론을 낸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아마 앞으로 이것이 큰 국가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핫 이슈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